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ETF 수익률 압도적 1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즈의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타겟 커버드콜을 처음 만들었다던 미래에셋의 김 대표님이 박고미님 유튜브에 나와서 커버드콜 40대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커버드콜을 하는 이유와 활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도한 분배금에 목숨 걸지 말고 20대, 30, 40대까지도 커버드콜은 투자하지 말아라. 원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 높은 월 분배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목적이 있는 거다. 주의해라. 라고 사실 쭉 유튜브를 3번 정도 돌려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도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말 자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없이 오히려 여기서 대놓고 까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구독자분이 라이즈 AI 밸류체인 ETF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소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이 우연히 영상을 보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커버드콜 영상을 최근에 자주 올렸었는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5,000주를 보유 중인 것을 아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매월 배당금이 한 5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라이즈 AI 밸류체인을 매수했었는데요. 현재 이 영상을 편집하는 순간에는 조금 더 들어있긴 합니다. 어쨌든 7천만원에 가까운 커버드콜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밸류체인을 매수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라이즈가 어느 순간 커버드콜 배당 맛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선두주자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로 코덱스가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 추세는 라이즈가 정말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위 커버드콜 탑5에서 라이즈가 무려 3개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라이즈 미국 테크팩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배당률 압도적 1위입니다. 20%에 육박하는 배당률이죠. 그리고 오늘 볼 종목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배당률은 16%네요. 물론 이것도 엄청난 배당률이죠. 배당 내역을 보면 이제 딱 1년 12개월을 지급했습니다. 역사가 길지는 않죠. 최근 1년 기준 배당률이 16%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올해 3번의 배당금이 평균만큼만 나와도 25년도 기준으로 봐도 15% 이상은 확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1년간 2,274원을 한 주당 지급을 했는데, 작년 주가는 만원도 안 됐을 텐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20%가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리는 배당률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죠. 이런 성과 때문에 지금 결국 자금이 모이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이 ETF의 구조는 미국 테크팩 ETF와 같습니다. 기초자산의 90%를 참여하고 나머지 10%를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높은 분배금을 주는 것인데요. 데일리, 즉 매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클리는 주 단위로 한다는 의미고요. 겨우 10% 수준만을 옵션 매도를 함에도 이렇게 높은 분배금을 주는 것은 결국 자주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일리로 하고 10%를 고정으로 한다고 해서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인 것인데요. 참고로 타겟 커버드콜이란 말도 있는데, 얼마만큼의 분배금을 타겟한다고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자산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벌써 3천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하다는 의미겠죠. 데일리다 보니까 만기가 하루 남은 것들을 콜옵션 매도를 한다는 것인데,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높다기보다 자주 거래를 통해서 분배금을 높게 지급하는 것이겠죠. 옵션의 프리미엄은 전부 다 다릅니다. 나스닥과 S&P 500 개별주도 옵션 매도가 될 수 있죠. 커버드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이미 많이 해서 진행을 하진 않고요.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결국 최근 커버드콜의 트렌드는 최대한 기초지수를 따라가면서 높은 분배금을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수익률 현황입니다. 이 ETF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보여드리기 위한 수익률인데요. 토탈 리턴 기준입니다. 최근 1년 사이 60%가 올랐습니다. 배당률이 15%였죠. 그럼 그걸 제외하면 대략 45%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도 17% 수익인데요. 배당률을 10% 정도 잡으면 7% 주가가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라이즈도 1년 이상 됐기 때문에 이미 4월에 있었던 관세 하락은 전부 때려맞고 지금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 기준 통과인데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커버드콜의 투자 대상은 깊은 하락을 겪고 반등할 때 제대로 반등하고 전고점을 뚫어주냐 아니냐를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당은 그 다음이죠. 성과를 보면 확실히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사실 다시 한번 코미커의 위력을 느끼는데, 나스닥 기반도 아닌 S&P 500 기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분배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결국 AI가 주가를 이끌어가는 현재 가장 흐름을 잘 탄 ETF는 이 AI 밸류체인 ETF겠죠. 주요 커버드콜 비교 현황입니다. 역시 코미커가 압도적 시총인데요. 커버드콜 ETF에서 개별 종목으로 1조 원이 넘는 ETF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미커는 아마도 1조 원을 넘기겠죠.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라이즈 AI 밸류체인도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려 3천억에 다가가고 있네요. 미국의 DGRW를 기반으로 한 배당 퀄리티 커버드콜도 5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구성 종목인데요. 역시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다 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메인입니다. 최근 이 종목이 가장 크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 종목에 있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최근 오라클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반도체 기업이죠. CPU, GPU, 메모리까지 핵심 3대장은 전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오픈 AI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축인 마소와 오라클이 있습니다. 마소는 오픈 AI 최대 지분 보유자고 오라클은 소프트뱅크와 함께 오픈 AI 스타게이트 핵심 멤버입니다. 여기에 VRT죠. 얼마 전 코덱스 미국 AI 전략 핵심 인프라 ETF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냉각 관련 종목입니다. 액침, 그냥 말 그대로 물로 식히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다른 커버드콜 종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참고로 저 선물 옵션의 의미는 나스닥 100은 지수를 의미하고 이 미니라는 말은 소액 선물이라는 의미이고 25년 12월 만기라는 의미입니다. 소규모 선물 옵션인 것이죠. 나스닥 롱에 베팅하는 건데 연말까지는 일단 롱이 대세로 자리를 잡겠네요. 상세 종목을 보면 상위 탑3가 절대 비중이죠. 그리고 네 번째에 비중이 커버드콜이 아닌 본주 미국 AI 밸류체인 탑3가 있습니다. 그냥 복제인데요. 결국 비중으로 보면 탑3 종목들의 총합은 41.3%입니다. 엔비디아, 마소, 오라클이 3대장으로서 현재 이 종목을 이끌어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오라클이 아무리 변동성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에 종목들이 하나같이 버릴 타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점이긴 하지만 결국 모든 미국 주식이 고점을 뚫고 가고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 고점이라 투자하기 힘들다면 분할 매수라도 들어가야겠죠. 이 종목이 무너지면 그건 사실상 미국 주식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안전하다고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결국 모든 종목들이 오픈 AI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핵심 멤버인 소프트뱅크와 오라클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개발의 핵심이죠. 7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가 그리고 오픈 AI 최대 주주 마소, 수혜를 보겠죠. 여기서도 역시 핵심은 전력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1기가 데이터 센터를 풀로 돌리려면 상업용 원전 1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양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도 10배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를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결국 모두가 손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누구 하나 배신 때리면 날아가긴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 가장 중요한 주가의 상황입니다. 상장 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4월 관세 하락을 맞고도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할 만한 ETF인 것은 명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토탈 리턴 기준으로는 거의 100%를 따라가고 있죠. 원 지수를 못 따라간다는 말이 무색해지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겠죠. 뭐 세금이라던가. 하지만 반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우린 손익 확정을 해가면서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팔지 않더라도 우린 본주의 나머지 차익만큼 계속 수익 실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평가 이익이 올라가는 것과 수익을 실현하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제가 커버드콜을 좋아하는 이유인데요. 분배금이 본주의 수익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반대로 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확정해서 미리 실현해주고 그 실현 수익으로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다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원 지수를 이기는 커버드콜은 없다 인데요. 사실 이건 팩트이긴 합니다. 단기간은 역전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거의 없죠. 장기로 보면 구조상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분배금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고 실제로 저만의 방법으로 커버드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원지수를 못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S&P 500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을 기준으로 삼아봤죠. S&P 500 원지수로 1년간 비교해봤습니다. 토탈 리턴 기준 3.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원지수를 못 따라가는 것은 맞긴 하죠. 거의 따라가긴 하네요. 배당을 포함한 수익률이니 확실하긴 합니다. 좀 더 장기로 볼까요? 장기로 보기 위해서 아직 국내 커버드콜이 오랜 데이터 기간이 없어서 미국의 디보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제가 항상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커버드콜을 중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제피나 QILD 같은 ETF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5년간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률은 더 벌어졌습니다. 실제 S&P 500 대비해서 5년간 80% 정도 따라갔네요. 원 지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확실히 팩트입니다. 그럼 왜 이 커버드콜을 투자할까요? 저는 변동성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주가는 출렁이며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럼 우리는 본주만 투자할 때는 끝에 가서는 웃을 수 있을지언정 그 과정이 정말 험난합니다.
꽤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울면서 있어야 하죠. 그런데 커버드콜은 똑같이 울지만 휴지는 줍니다. 똑같이 원지수든 커버드콜이든 하락장에서 다 같이 눈물 콧물 다 빼고 울 수밖에 없지만 커버드콜은 배당이라는 눈물은 닦으면서 울라고 휴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가 임박한 분들은 이럴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가 배당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은퇴자 입장에서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지수만 들고 있다면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커버드콜은 저런 하락장에서도 배당을 받아 생활할 수 있죠. 이건 생각보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가 배당을 시작한 은퇴자라면 토탈 리턴 기준 100% 수익을 얻을 수 없겠죠. 주식의 수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커버드콜 투자자도 물론 배당 재투자가 아닌 배당 소비의 개념이 되지만 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 수익률이 보여지는 것보다 줄어들지언정 내 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갭 차이가 점점 메꿔지겠죠. 원 지수도 본주가 올라가면 내가 판 만큼 평가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커버드콜 활용법이죠. 제가 커버드콜 6,600만원을 보유 중이면 대략 못해도 한 달 50만원 이상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 50만원으로 무엇을 할까요? 재투자가 아니라 재투자가 아닌 원지수를 더 넘어서기 위해 공격적 투자를 진행합니다. 나스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사서 더 기술주 집중을 하거나 솔 양자 컴퓨팅을 사거나 코덱스 전력 인프라를 사거나 하는 공격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금 흐름으로 나스닥 투자를 이기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커버드콜 비중을 무한정 늘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평소 하기 힘들었던 투자를 더 편하게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라이즈 AI 밸류체인 ETF를 소량 매수했지만 비중이 조금 더 커지면 코미커 입절 후에 비중 조정도 고려 중이긴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배당의 힘인데요. 커버드콜의 또 다른 활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커버드콜 월배당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 주식시장을 시작할 때 국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대략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누가 이거 사라 하면 테마주 좀 사고 하물며 리딩방도 제가 1개월이긴 하지만 100만원씩이나 주고 가입도 해봤습니다. 진짜 명청한 짓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보면서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이 물리면서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웅덩이 트라우마인데요. 이건 제가 그냥 지은 말입니다. 이 종목을 뭐 예로 든 건 아니지만 차트가 너무 비슷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넥스트 에라 에너지는 미국의 풍력 태양광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인데요. 배당 성장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약 평단가가 내가 한 70에서 72불 정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전이 왔다가 하락을 했다가 저게 대체 몇 번째죠? 근 1년을 본전에서 놀고 있습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고 있죠. 한참 물려있다가 만약에 본전이 왔습니다. 탈출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고민하죠. 그리고 아니다. 그냥 기다려보자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하락하죠. 탈출할 걸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본전이 오고 한 2에서 한 3% 약수익이 됩니다. 이걸로 버틴 시간이 아깝다. 더 갈 거다. 기다려보자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락하죠. 그리고 다시 본전이 옵니다. 에이, 이건 못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거 정말 두 자릿수만큼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평가 이익이 본전이 되고 하락하게 되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진짜 그 트라우마로 주식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해 놓고도 믿으면서도 이게 맞나 하면서 놓친 기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커버드콜은 빌라 매수로 볼 수 있고 월세 받는 수익형 투자인 것입니다. 나스닥 본주는 뭐 아파트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 끝에 수익은 아파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파트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성향,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원 지수를 이기지 못하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확정 수익 실현인 배당과 그 배당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서 차이를 메꾸는 방법을 저는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성향에도 배당받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저는 이게 맞죠. 제가 실제로도 빌라 월세 투자로 매달 200만원 이상 현금 흐름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이 높은 현금 흐름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더욱 배당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커버드콜 투자는 40대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사실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죠. 전 투자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견딜 자신이 별로 없거든요. 현재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신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길어야 5년일 것입니다. 그것도 5년 전에 한 종목을 사두고 지금까지 안 팔고 있는 분도 극소수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돈을 벌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역량이 되는 것이죠. 전 아직 수양이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커버드콜은 꼭 나쁘다, 젊었을 때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내가 투자할 것이라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획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